네,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쉬었죠?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단풍 어떻게 여러분들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 이주얼, 이수 페타스의 종목 위주로 보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핵심 일정도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대장주인데 드디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우주선에까지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세히 전해주시죠. 한국경제신문 단독이죠. 오늘 2차 전지 관련 심리의 가장 큰 뉴스가 될 전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스페이스 X에 배터리를 공급할 거다. 그리고 차세대 우주왕복선 스타쉽에 LG 엔솔의 배터리가 채택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당연히 현존하는 배터리 중에 최고 품질, 최고 기술을 갖고 있어야겠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넘어서 이 2차 전지의 공급처가 다변화되는 시점에 있구나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사건이고, 실제 공급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 우주 왕복 실험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많이 모았던 스페이스 X랑, 그리고 최근에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존재감을 입증했던 일론 머스크의 이름값이 투자 심리를 들어올릴 가능성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수주 낭보를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는 점도 주가 측면에선 긍정적일 텐데요. 지난달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랑 2028년부터 10년 동안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8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뿐 아니라 LNF와 같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연간 기업, 그리고 국내 2차 전지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장 LG 에너지 솔루션. 예, 지금 이 여러 가지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 벌써 엄청나게 뛰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회사에 GF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좀 전에 우리가 특징주 시간에 봤던 현대 에버다임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현대 이지웰이라는 계열사를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짚어보실까요? 예. 현대백화점 지주사의 GF홀딩스가 계열사인 현대 이지웰의 이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섭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는 이제 복지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들의 복지 포인트로 뭘 살 수 있는 플랫폼을 담당하는 네. 회사인데, 이게 업계 1위입니다. 회원 수만 300만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 있고요. 공개 매수가가 주당 7,000원입니다. 이 전일 종가 대비 15.7% 더 주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는 게 현대백화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면은 현대 GF홀딩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의 지주사가 갖게 되는 이지웰의 지분율이 기존의 30%대에서 5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에 미달하더라도 현대백화점 지주사인 홀딩스가 전체 응모 주식을 다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내용이 현대 이지웰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에 있었던 우려 하나를 지원해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이 지분 확보에 다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없어지냐? 현대 GF홀딩스가 갖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드림투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현대 이지웰이랑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지웰과 현대 드림투어의 합병이 이뤄지고 나면 현대 이지웰의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었고, 이게 이지웰의 주가를 조금 들어올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드림투어가 비상장사면은 이지웰의 가치를 낮춰가지고 합병한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분 50%를 확보하고 여기에 재원을 투입하면은 아무래도 주주돈보다는 회사 돈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다시 공개 매수가보다 높은 15% 이상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으니 합병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덜어지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점도 이 회사 투자 측면에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얘기긴 합니다. 네, 지금 공개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현재 공개 매수가가 7,000원이고 현재 종가가 6,0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이수
이스페타시스 소식입니다. AI 가속기 쪽 밸류 체인에 포함돼 있죠.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게시판 난리 났습니다. 욕 엄청 먹고 있죠. 무슨 일입니까? 욕할 만 하고요.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었던,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있었던 회사가 이런 일 벌이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시장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장 전에 좋은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이슈는 우리 증시가 신뢰성 얻으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잘 살펴봐야 될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말씀하셨던 대로 AI 가속기 관련해서 투자 심리 얻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확하게는 PCB라고 해서 인쇄 회로 기판 만드는 기업이고요. 국민연금도 1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스페타시스가 지난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 시간,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 동안 호재성 공시를 잇따라냅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자금 투자해서 대구에 이 신규 반도체 부품 공장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지난 8월에 대구시랑 맺었던 MOU의 연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성 공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 직전에 10분 정도 전에 제이오라는 기업 하나 더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 확장이라는 의미를 아까 공시와 더해서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는 이 회사 주가가 1.42% 올랐는데 호재를 시간의 때는 쏟아냈다.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끝난 이후에 오후 7시에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가 하나 뜹니다.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그러니까 제3자 배정도 아니고요. 주주가치 희석을 동반하는 유상증자 공시인데 규모가 5,500억 원이고요. 이 어떤 내용인가 따져봤더니 이 가운데 3천억 원 정도를 타법인 증권 취득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살펴보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 시간에 공시했던 제이오라는 기업의 인수를 회사 돈이 아니라 주주님들 돈으로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한 거죠. 주가 떨어질 만한 얘기고요. 그런데 모든 결정 자체는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당일에 아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시만, 좋은 공시는 미리, 나쁜 공시는 나중에 한 거죠. 이거는 회계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원래 보통 기업이 회계로 움직이는데 회계는 나쁜 거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 이 회사 투자하러 들어온 분들은 지금 손해가 당일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주주의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요, 금융당국이 이번 유상증자 신고에 정정신고 요구 등으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시장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내장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면서 여러 가지 돌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편입될 만한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밸류업이라는 측면, 우리나라 증시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국내장 투자는 믿을 수 없다는 심리를 강화하는 걸림돌이 이번에 또 나왔다는 점을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페타스 이런 회사가 밸류업 지수에도 또 편입이 돼 있죠. 그런 점도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런 게 이제 한국 디스카운트에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베팅을 안 하겠죠. 이스페타시스 금요일에는 주가가 아침부터 떨어졌고, 피인수되는 제이오라는 회사는 이날 아침부터 13%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거래소하고 금감원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핵심 일정 봐야 되겠죠.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중국의 관군제라고 해서 중국의 최대 이 쇼핑 행사,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게 중국의 경기 소비 진작 분위기뿐 아니라 국내 유통기업들도 이 중국의 관군제, 그리고 국내 기업이지만 미국에 상당된 쿠팡 같은 곳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같이 진행하거든요. 이날 이후에 나오는 이 소비 관련 통계 그리고 뉴스 따라서 관련주들을 움직일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KDI,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전망 공개합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떨어지겠죠, 조금씩. 아마 0.1%포인트 내렸던 전례도 있고요. 올해 경기가 사실은 정부 얘기랑 다르게 상고하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국면에 있다는 점, 이 통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까지
당초 2.1%로 잡았는데 이거 더 내릴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주요 분석 기관들도 사실 비슷한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 리스크가 커지는 여파뿐만 아니라 관세 장벽이라든가 강달러 같은 거 고려하면은 내년 한국 성장률 2%가 아니라 1%대 될 가능성,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얘기가 오펙의 석유 시장 보고서입니다. 오펙의 수요 전망, 그러니까 산유국 연합들이 원유 시장 수요 전망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볼지가 관건입니다. 지난달 보고서에 이거 10만 배럴 더 내리면서 일간 기준입니다. 유가 하락을 이끌기도 했었고요. 다음 날인 13일에는 우리나라의 실업률, 그리고 장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동안의 이 단일 이벤트로는 주가를 가장 변동성을 심하게 만들었던 이 지수인데 최근에는 그 영향이 덜어지고 있긴 합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데 미국이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 0.2%라는 시장의 예측치에 비해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14일 목요일에도 이 우리나라의 경제장관 회의라든지 부총리 주재,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는 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볼 수 있는 지표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 알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그린북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이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좋을지 나쁠지를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발언들도 이어집니다. FOMC의 스탠스, 이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